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야 모두 공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관악갑의 원영섭 변호사, 노원병의 이준석 전 비대위원 이렇게 청년 우선 추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이 청년 실업과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이 청년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서울 관악갑 원영섭 후보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원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누리당의 관악갑 예비후보 후보 원영섭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예. 관악갑이 서울의 대표적인 젊은 지역 아닙니까? 이 예, 지역에 그렇습니다. 예. 우선 추천 후보로 공천을 받은 이유 무엇이라고 보세요? 예,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청년을 대변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강점을 보인다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청년 대변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네. 청년의 고민이나 이런 걸 제일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으로서 청년 지역을 대변하라는 부분, 그리고 관악갑 지역이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고민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야권 강세 지역인 관악갑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이유를 꼽아 주셨는데요. 예, 자, 예. 하지만 이 1차 공천 심사에서요. 관악갑의 청년 우선 추천 후보 공천을 두고 이게 상향식 공천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예. 밀실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왔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향식 공천이라는 거는 인재를 모으는 부분과 모은 인재를 선택하는 부분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새누리당의 비전을 보고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찌 해가지고 이제 청년 우선 추천을 받은 것인데 적어도 뭐 인재를 모은다는 점에서는 상향식 공천의 비전을 보고 제가 왔다는 점에서 상향식 공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모은 인재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어떤 그 공천이 작용했던 부분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향식 공천과 전략 공천이 합쳐진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예. 청년의 대표적인 인물로 공천을 받으셨지만 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바대로 관악갑이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은 아닙니다. 예, 걱정은 예. 없으세요? 관악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네. 청년의 현재 그리고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의 현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변할 수 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저를 위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가능성은 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예, 이 아무래도요. 이 새누리당이 그냥 흔히 그냥 보수 여당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주요 그렇습니다. 지지층이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예. 그동안 이 청년 계층을 좀 소홀히 대한 것 아니냐 혹은 또 청년 계층을 너무 좀 야성향으로 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예.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계층을 소홀히 하는 점은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정당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새누리당이 이번에 그 상향식 공천이라는 큰 틀에서도 청년을 우선 공천으로 하는 등 전향적인 결정을 해왔던 거는 결국에는 청년이라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청년을 위한 정책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당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청년과 관련한 사례가 있는지 청년 계층을 뭐 대변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있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여야 망라해서 청년층을 예. 다 소홀히 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 자, 예, 그렇다면 이제 새누리당의 청년 주자로 어쨌든 이번 총선을 뛰시는 만큼 지금 현재 청년 세대들이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문제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1차적으로는 취업난입니다. 그리고 네. 2차적으로는 공정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청년들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좀 정책이나 공약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는 취업난에 대응해서는 청년 고용수당이라는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고용수당이란 것은 그 청년들이 한 3년 정도 처음 이제 직장을 가졌을 때 월급의 반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거나 약간 유사한 정책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그리고 있는 정확한 이 정책의 모습은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킨집을 하고 싶은데 그 치킨집과 관련한 산업 여러 산업에서 한번 종사를 해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양계장에서도 한 6개월 일해보고 네. 간장치킨집에서도 한 6개월 일해보고 프라이드 치킨집에서도 한 6개월 일해보는 식으로 네. 여러 군데에서 어떤 경험을 쌓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치킨집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분이 그걸 끝났을 때 새로운 자기만의 치킨 사업을 할 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그 경험을 어떤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 자신만의 치킨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험의 기회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익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 어쨌든 일을 함으로써 이제 급여는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세요? 우선 유사한 청년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재원을 일단은 이쪽으로 이제 끌고 와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청년에게 보조해주는 이 재원을 우리가 그 복지 재원이라고 판단을 하지 말고 네. 미래에 대한 투자, 우리가 뭐 SOC에 투자하듯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재원 확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당 후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시나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 수당 이것과 좀 유사한 맥락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이나 성남시에서 하는 거는 일을 안 하고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것이 큰 틀의 그 청년 수당의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을 안 하고 쉴 때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말 그대로 복지 정책이고 청년을 어찌 보면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일종의 청년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말하는 청년 고용수당이란 것은 일을 해야지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네. 그 돈은 사업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제도보다는 일을 해서 경험을 쌓게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의 개념인 것이고 네.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그 청년 포퓰리즘인 기존의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과는 완전히 그 궤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복지가 아니라 투자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원 후보님이 이제 조금 전까지 말씀해주신 이 청년 정책, 좀 이 지역구 공약을 넘어서서 새누리당의 총선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어떤 상황인지를 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재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효과 같은 것 더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들 검토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총선 공약에 바로 이것을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은 뭐 제가 청년의 대표로서 우선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저의 공약으로 계속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내 상황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선거가 뭐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여야 모두 공천을 확정짓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깜깜이 선거 사실 이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 국민들이 정치 신인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기존에 나오셨던 분들은 잘 알지만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저에 대해서 알리고 또 다른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갈수록 이제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깜깜이 선거 전국은 아무래도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오늘 내일 굉장히 이제 큰 빅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친박, 비박, 개파 갈등에
지금 공천 탈락한 분들의 또 하소연 이제 불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그 당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이 자리가 한정은 돼 있고 다수가 지원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갈등은 불가피한데요. 네. 계속 이렇게 갈등 관계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빨리 마무리를 짓고 이제 누가 국회의원이 후보가 될 거냐를 마무리 짓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빨리 맞춰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관위의 이번 공천 공정했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문제는 이제 공관위 측에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한 방향들,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네.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청년 우선 추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그래서 만약 국회에 진출한다면 청년으로서 청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더 국회에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나오고 있는 공천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소원이 작용하고 있다. 혹은 또 윤상현 의원의 막말 사태 이런 것도 다 좀 암울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네. 그런 사태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젊은 네. 분들이 정말 좀 네. 정치를 정당하고 공정하고 새롭게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초심은 잃지 마시길 바라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관악갑 원영섭 새누리당 청년 우선 추천 후보였습니다.